사업자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 끼고 받는 게 좋나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거는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행해서 하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담보대출은 아니고 그 보증서 담보로 해서 하는 거니까 신용대출인 거거든요. 보통 신용보증재단이나 기금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건데 기보신보 재단 이런 데서 받는 건데 그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다 땡기셔야죠. 그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최대한 받으셔야죠. 물론 복잡하고 뭐 이러고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출 전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아무튼 그거는 저는 땡겨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 신용보증재단 요게 금리가 되게 싼데 싸죠. 요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담보 아니잖아요. 보증서 그걸 해서 끄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담보대출이 담보물건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나 재단에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 가셔서 상담 받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프리랜서.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 대출 막 이렇게 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 세팅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세팅? 예. 그 세팅이라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대출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좋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기본 조건이 갖췄다 그러면 뭐 재단 사이트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 방문하셔도 되고요. 뭐 가봤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상담받는 게 낫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상담료가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상담료 무료가 아니었군요. 네, 상담료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나는 조건이 충족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받으셔도 되고 조금 꼬여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뭔가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주변에 받는 분 있으세요? 네, 상담 받으시면 있으시죠. 웃긴 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대출은 그냥 대출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대출도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중에서 만나서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계자금 전문이에요. 10분 중에 9분. 그러니까 매매잔금, 개인 매매잔금이나 전세자금. 그렇죠. 이 두 개 하시는 분이 많고 사업자금이나 아니면 뭐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경락자금도 경락자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좋죠. 그럼 대표님은 주 전공이 뭐세요? 저는 사업자담보대출이 전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넣고 잔금 칠 때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매매 사업자는 좀 부담스럽고 나는 우리가 자꾸 부동산 투자를 적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인터넷 쇼핑몰 하는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사업자인데 이런 창고가 필요한데 오피스텔도 싫고 상가도 싫고 나는 집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사업자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임대 매매 사업자 나는 싫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기타 사업자에서 받았었어요. 근데 19년도에 투기과열 지고 막아놨고요. 매매하면서는 안 되게 매매하는 시점에 그리고 20년도에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까지 막아놨어요. 근데 그 외 지역은 기타 사업자로 매매하면서도 가능은 한데 그 외 지역을 굳이 사업자로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을 매매 잔금을 쳐야 되는데 개인 가계 자금을 하려고 했더니 LTV는 괜찮은데 DTI나 DSR이 초과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근데 전세는 다음 달에 들어온대. 이런 경우는 대출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사업자로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는 딱 안 된다라고 막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차유나라님 사업용으로 잘 쓰겠다고 사업자 대출 받아서 네. 사업용으로 잘 쓰겠다고 꼭 사업자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네. 새벽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들 사업 번창하시길.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 운용자금으로 1억 5천 자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주택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칙은 그 사업자 관련된 대출을 받으면 그 신용보증재단 나갈 때 그 사업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대출을 쓰는 동안 사업자 등록증을 그래야겠죠. 네, 유지를 하는데 대부분 대출 받고 폐업하거나 아니면은 피치 못할 사정에서 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업자는 유지하셔야 되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자금 조달 계약서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써야 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택들에 사업자금 대출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조금 아주 소액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거기서 들어갔다고 쓰면 안 되죠. 솔직하게. 왜 나는 여기서 조금 썼으니까 왜 나는 당당한 거니까 내가 부동산 투자자도 투기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유튜버잖아요. 뭐 어떤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로 해놓고 아파트에다 나는 스튜디오를 차리겠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기타 사업자로 분류가 일단은 되겠네요. 분류가 되는데 매매하면서는 안 돼요. 근데 매매하고 나서 3개월 뒤에는 사업자, 일반 사업자, 기타 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업자랑 또 관련돼서 써야 되니까 대출이 2, 3억이 나가면 그 2, 3억에 상당하는 걸 이 유튜브 사업자가 어디에 쓸 거냐라는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누가 봤을 때도 납득이 돼야 돼요.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사업자인데 사업자 대출을 10억 받았다. 맞을 것 같아요? 그 서류 보면 좀 확 튀겠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튀어나오게 뭔가 이상하네. 네네. 그러니까 업종 선택도 네.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네.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미 그러니까 사업자를 대출을 5억을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 가계자금 싼 게 받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별개예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사업자 대출은 DTI나 DSR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그 신용보장기금 받은 거는 분명히 사업자 대출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아니면 퇴거자금이나 아니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아니면 잔금 대출을 칠 게 있다. 근데 대출이 너무 많다. 사업자 대출 받은 게. 그거는 포함이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자 대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계자금이랑 사업자금이랑 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도 부분. 사업자 대출 받으면 포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상가 매입해서 운영하고 싶은데요. 월 평균 매출 5천만 원입니다. 상가 잔금 칠 때는 사업자 대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매매 금액의 최대 몇 %까지 가능할까요? 아,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거기에 보통 대부분은 대출이 있잖아요. 등기부를 좀 떼보세요. 어느 은행, 어느 지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볼 거면 그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대북의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이거 얼마에 매수할 건데 대출이 되냐, 얼마까지 되냐 물어보셔도 되고 대출이 없다 아니면 담당자가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알아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의뢰를 해놓으셔도 돼요. 감정을. 그러니까 보통 감정이 탁상 감정이 있고 아니면 정식 감정이 있는데 탁상 감정은 그냥 문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겠네 뽑는 거거든요. 이거는 은행 직원들이 쉽게 해줘요. 정식 감정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된지 궁금할 때는 은행에 감정 요청해도 돼요.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되냐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은행 직원분들은 대부분 이분이 여기 거래를 할지 안 할지 느낌이 와요.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어떻게 느끼죠? 직업병 아닐까요? 저도 느끼는데요. 저도 전화 오면 이분이 대출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대순간 이상한 얘기구나.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그 담당자한테 이거 감정 좀 넣어주세요 할 때 진짜 이거를 살 것처럼 나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다 그러면 담당자가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서 나는 이거 반드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이거 난 이거 무조건 살 거다. 그 마음으로 알아보시면 사실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알아보시면 돼요. 꼭 잡아야 된다 내가 이 물건.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쓰면 안 되겠죠 한 사람한테. 그렇죠. 좀 패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 은행 지금 은행 전화하는 걸 저도 은행에 처음에 전화할 때 좀 망설여지거든요. 뭐 협약 맺을 거나 이럴 때 망설여지는데 그걸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출 하시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 바꿔달라고 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돼요. 내가 이걸 물건 매입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되겠냐 감정 좀 한번 넣어봐달라고 하면 흔쾌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야 내야 되니까. 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북의 그 상담 담당한 직원이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크지 않고요. 거기서 이제 부수거래 나 이런 걸 하니까 직원이 좋죠. 실적을 채워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출을 하나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지만 은행 직원이 엄청나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됐을 때도 화내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거든요. 왜 안 되냐고. 딴 데는 싸게 해준다는데 여기는 뭐 조건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됐는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이게 다른 데서도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걸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북의 담당자랑도 앞으로 그 일대의 물건은 살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정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전 좋지 않나라고 싶어요.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친해져야 되겠네. 뭐 따로 밥 먹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도 좋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줘요? 저는 참고로 은행 직원분이요? 안 드시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업자 대출 큰 거 나가거나 그러면 은행 직원분들도 이게 주고객이 될 것 같으니까 밥 먹지도 하고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부자들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찌끄레기, 저 같은 찌끄레기는 굳이 밥 먹으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는 단계에서 여러 군데 하고 한 군데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게 하면서 관계 형성을 좀 하시는 게 제가 뭐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도 좀 수월하게 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좀 있겠죠. 잘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관계성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주택 구매한다고 주담대 한 달 전에 3천을 신용받고 이후 1억 7천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원리금 같이 4%대로 나가서 많이 부담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며 이자만 부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봉은 3,300만 원입니다. 연봉이 3,300만 원이고 신용대출 3천만 원 받았고 1억 주담대를 받았는데 3천만 원이 신용 원리금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자만 상환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치로. 네. 연봉 대비 대출이 좀 많으신 게 아니니까 거치 가능한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알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금융권에서 좀 문을 두드려서 나 이거 만기일치 상환으로 해달라 되는 데 있으면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거 또 자꾸 결론은 사업자로 자꾸 가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담당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유리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해하실까봐. 네. 또 괜히 또 그죠? 네네. 만기일시로 될 수 있는 상품을 좀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도 규정이 좀 다르니까요. 우리 적폐들은 원리금 싫어요. 이자만 해야지. 어떻게 원리금 어떻게 세상에. 그쵸. 예전에도 가계자금도 담보대출 이자만이었는데. 네, 참 좋았는데, 그죠? 그때는 그 좋은지 몰랐는데. 그죠. 네. 인생은 거치지. 어떻게 원리금이야,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셔서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금리가 3, 4%대고 그래서 저축은행은 저는 무조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축은행도 금리를 다 비싼 건 아니고 은행 계열들이 있거든요. 은행 계열 저축은행? 네. 그런 데들은 90% 받아도 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상품들은. 그래서 만약에 실제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저축은행 실제 사업자만 가능한 거니까 실제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 자금이 나올 게 없었는데 어떻게 뭐 융통할 게 없나 찾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런 상품 위주로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안 싼 데도 있어요. 금리가 비싼 데도 있는데 싼 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금리가 비싼 데는 왜 비싼 겁니까? 왜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건 그 회사만의 룰인 거예요. 낮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아니 1금융권도 그렇게 수급 조절하는데 대부분 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다 플러스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싼 데는 싸고 비싼 데는 항상 비싸요. 대부분. 근데 좀 장단이 좀 있긴 있어요. 여기가 또 잘해주는 것도 잘해주거든요. 고액 필요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조건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단위농협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것도 그 지역마다 다른 거죠, 또. 그렇게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위주면 웬만한 데는 수도권 잘 취급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시골. 토지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기는 하죠. 그 지역에,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럼 인터넷에 치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치면 나잖아요. 전화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는 그 중에서도 베스트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화 돌리는 걸 편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 주셨어요?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전화는 많이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봐요. 다주택자입니다. 법인 설립해서 토지 매입해 다중주택 건축한다면 건축, 신축은 법인 대출 되는 게 맞나요? 상관없어요. 규제랑 상관없어요. 신축 판매 사업자는 상관없어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여러 채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세 채면 각각 1억씩 총 3억 가능한가요?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이 LTV가 30이거든요. 그러면 30이면 그 30이 전세보증금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주변에 뭐 사업자 대출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팁을 좀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주택자가 연봉 8천 이하고 신용대출 1억 이하로 받은 경우는 주택 매수해도 회수 안 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 명의로 하실 거다라고 하면 짧게 쓴다라고 하면 2금융권이나 이런 데 쓰시면 되고 그분 말고 1억 안 넘게 배우자 명의로 신용대출 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활용하셔도 되고 차주별로니까요. 1억이 그러네요. 차주별로니까 배우자 대출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그분 명의밖에 안 된다고 하면 2금융권 이런 데를 이용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1주택자인데 한 개 더 사고 싶은데 모자른 돈 대출 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보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도 1억 원 넘으면 그걸로 대출 받은 주택 추가 배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호금융권이나 2금융권은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네. 근데 상호금융권과 이금융권은 신용대출이 금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건 별로인 것 같고, 뭐 지금이 4월이니까 6월 달에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아니면 7월 달에 돈이 들어올 게 있다. 아니면 1년 뒤에 돈이 들어올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대출 그런 규제 없는 걸 잠깐 이용하셨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사업자로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주택자고 조정대상 지역에 사는데 전세 끼고 대출받아 사려고 했더니 대출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집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금융권 대출을 가계자금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변에서 융통을 하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매수하시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3개월 뒤에 하면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단 전제는 사업자를 운영한다는 전제겠죠. 네네. 사업자 운영한다는 전제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사업자 대출은 전입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 안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죠. 아니면 정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신용대출이나 이건 편집. 네네네. 이건 편집. 조정지역 세입자 낀 아파트는 못 사는 건가요? 사면 바로 입주해야 하니 세입자 없는 아파트 대출받아 사야 하나요? 이게 입주라는 게 보통 저희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대출을 받았을 때예요. 대출을 안 받으면 빨리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규정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알기론 뭐 제 얘기가 다 100% 맞다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대출을 안 받으면 6개월 전입 조건 빨리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세준 법인주택, 법인 자담대출도 가능할까요?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매출이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매출 말고 그 사장님이 실제적으로 나는 예를 들어 소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업이니까. 사업자 관련된 대출이니까.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로 되어 있고 매출이 다른 거 아예 없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주택 임대 매매 법인이니까 그런 물건으로는 대출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법인 운영하면서 주택 임대 매매 말고 다른 사업 겸용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은 오히려 추가 대출 받기 쉽죠. 법인으로 사업 건물 구입할 때 감정가의 몇 %까지 가능한가요? 대표의 아파트를 담보로 부족한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것도. 그렇게 작년에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물 매수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70에서 80 정도 되니까 그걸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존 담보 보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대출 넣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되게 잘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근데 또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물건을 매입할 것만 대출이 되는 거지.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대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왜 기존에 담보 한도 남아있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으로 활용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잔금이 끝났는데 그게 대출이 왜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대환할 때 2년 내 처분 조건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시기가 딱 맞지 않아서 2년이 좀 넘어서 매도하게 되더라도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매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등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해결하시면 되고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 명의 말고 이제 3년 정도는 배우자 명의를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1인 법인으로 주담대는 이제 아예 안 되나요? 태거 자금만 제가 지금 여쭤보신 게 아마 1인 법인이라는 게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1인 법인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안 돼요. 태거 자금만 가능해요. 20년 7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건, 등기 기준 말고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태거 자금은 가능하고요. 주택 임대 매매 사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는 안 되죠. 제가 얘기해서 지금 안 된다는 건 주택에 관한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돼요. 최근에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인데 토지 대출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데요. 그거는 거기에 법인 사업자를 취급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주변에 다른 행사 물어보세요. 그러면 법인이어도 된다는 데 있을 거예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 비율이 상가 비율이 섞여 있잖아요. 상가 비율이 51%다. 그러면 이거는 상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출은 돼요. 근데 주택 비중이 높다 그러면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그거는 주택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출도 받으실 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임대로 줄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RTI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우회적인 방법이긴 한데 운영할 거라고 한다라고 해서 하면 조금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출 받고 나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용기가 안 나서. 왜냐면 실제로 하다가 계획이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 한도가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임대로 한다고 하면 한도가 좀 줄어들고 실제 운영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